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도요, 네,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또 새로운 이제 1980년대 스타일의 이제 서바이벌 라이프를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정글킹 나이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글킹 나이프는 이제 정글킹 1, 정글킹 2, 현재 또 보면 정글킹 3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글킹 1이랑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니까 1975년에 이제 월남전이 끝나잖아요. 1975년에 월남전이 끝나고, 이제 그 월남전에서 이제 돌아온 군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가 이제 람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람보라는 영화가 1982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람보가 그 정글 같은 데서 그 이제 어떤 전투 상황에서 나이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생존하면서 이렇게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하고 미션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으로 하는 그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서바이벌 라이프 형태의 이제 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그때 당시 유행을 하게 되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이렇게 유명해져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나이프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뭐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975년도에 월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군수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상당히 좀 침체기에 있었고, 나이프 비즈니스 자체도 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침체기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런 람보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치면서 어떤 나이프 시장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분 거죠. 그런 이제 서바이벌 형태의 나이프를 찾는 고객층들이 많아지고, 그러던 중에 1986년이죠. 1986년에 이제 스페인의 그 뭐죠? 에이토르사라는 스페인 어떤 나이프 제조 회사가 바로 이제 이런 정글킹 나이프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글킹 나이프는 그때 당시에 스페인의 어떤 특수부대용으로 특수부대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유럽 근처에 있는 나라들, 스페인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이제 널리 사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나이프 시장에 수출이 되고 이제 많이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나이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카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한때 이제 상당히 어떤 서바이벌 라이프의 어떤 대명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나이프가 바로 이 정글킹 나이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글킹 나이프 1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4인치대 정도 되는 큰 대형 나이프인데요. 제가 보면 사이즈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인치 되죠. 이 칼집 끝에서 끝까지가 나이프만 한 14인치 정도 되는 나이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대형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그러니까 플라스틱 슈스 형태의 슈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프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버클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걸 풀면 이렇게 나이프가 나옵니다. 상당히 큰 대형 나이프죠. 살짝 그 어떤 보이 나이프스러운 이런 이제 클립 포인트 형태의 그런 대검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서바이벌 라이프에서 유행을 했듯이 이제 할로 핸들이라서 핸들 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나침판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서바이벌 도구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소형 실린더가 있습니다. 여기 내부에는 기본적인 이제 서바이벌 용구들이 들어있죠. 밴디지가 있고요. 일단 당장 보이는 게 밴디지. 그 다음에 연필. 잠깐만요. 너무 똘똘 말아놔서. 그러니까 성냥 보이고요. 성냥, 핀셋, 이제 성냥 불을 켜는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요거는 오핀이랑 바늘 같은 거. 뭔가 집을 수 있는 도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서바이벌 낚시 킷 같은데요. 낚시 줄이랑 낚시 바늘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기본 세트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트는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줄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쉘터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불어서 쓸 수 있게끔 된 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이프를 그러니까 다리에 고정하는 그런 이제 끈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나중에 그 비상시에는 지혈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끈입니다. 요거 풀어서 이제 지혈대 같은 걸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끈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새총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고무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어 스타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을 켤 수 있는 파이어 스타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명서상으로는 어떤 액체 약물 같은 거라든지 뭐 필요한 뭐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소형 캡슐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소형 보조 나이프가 들어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요 끈 있는 부분을 묶어서 작살로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소형 보조 나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은 시그널 미러. 이것도 비상시에 내 위치를 알릴 수 있게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그널 미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프 내에 상당히 뭐가 많죠. 그리고 이제 새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슬링샷 새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펴서 여기다가 아까 들어있던 고무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서바이벌 상황에서 무슨 이제 뭐 새라도 잡든다든지 뭐 사냥을 한다든지 할 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새총이 들어있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벨트에다가 고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벨트를 풀지 않고도 이렇게 끼워서 이제 벨트에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요게 이제 정글킹 나이프 1이었고요. 여기다가 챙기고, 무게를 한번 볼게요. 이게 나이프가 커서 무게도 꽤 많이 나가는 나이프거든요. 뭐 나이프 자체 무게가 500g이 넘습니다. 슈즈까지 합치면 거의 600g 이상 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크고 무거운 대형급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정글킹 나이프 2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나이프보다는 조금 더 작게 나온 소형급 나이프고요. 길이는
보시는 것처럼 12인치, 그러니까 나이프 자체만 치면 한 11인치 정도 되겠죠. 10인치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볼까요? 그렇죠. 10인치 대 정도 되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고요. 여기 핸들 열어보면 이렇게 비상용 서바이벌 툴이 들어있고요. 들어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밴디지, 낚시도구, 성냥, 그리고 연필, 이런 이제 비상용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이제 메스, 바늘도 보이네요. 바늘. 그런, 그러니까 원이랑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서바이벌 도구가 들어있고요. 이건 나침반 있습니다. 여기 나침반이 있고, 초점 맞으라. 초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원이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톱이 달려 있고요. 이중난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중난로 되어 있는 그런 톱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휘스는 앞에 정글킹 1이랑 똑같이 슬링샷으로 쓸 수 있는 새총 고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나이프 빼면 이렇게 고무줄 밴드가 들어있고요. 시그널 미러,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새총에 그 돌 같은 거를 이제 넣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요걸 새총 고무줄 반을 잘라서 요거를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이랑 2의 세팅이 살짝 다르죠. 뭐 거의 대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끼워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실사용 시에는 이걸 좀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고무줄이 안 빠질 테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고무줄 여기까지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총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입니다. 아마 이런 정글킹 나이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뭐 서바이벌 나이프라든지 이런 유의 나이프들을 찾다 보면 한 번쯤은 이제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나온 게 1986년도에 나와서 현재까지도 꽤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나이프고요. 이제 요 나이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산 카피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카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스페인산 오리지널 나이프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AITOR 해서 그러니까 에이토르사에서 나온 오리지널이 아무래도 이제 만듦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나이프를 고르실 때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중국산 카피들 중에서는 여기 이제 연결 부위가 그러니까 일반 그냥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약해서 이 부분이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잡이도 통짜가 아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파이프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이 볼트 널트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손잡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큰 나이프들은 자핑이라든지 바토닝이라든지 하는 좀 과격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하면 잘 망가지거든요. 이제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이쪽 부분부터 이 반대쪽까지가 완전히 관통이 되어 있거든요. 관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뭐죠? 이 요그마한 파이프 같은 거 링으로 꽂혀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나사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가능하시면 구입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대형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사 같은 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쓰다 보면 나사가 루즈해져서 이제 요 접합 부위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 정글킹 나이프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큰 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정글킹 나이프 2 정도 되는 어떤 소형 나이프, 뭐 중형 나이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웃도어용으로는 적합한 이런 형태의 나이프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음번에 괜찮은 나이프 있으면 가지고 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